us late at night under stars, finding love standing right where we are. Your lips, they pull me. Yeah, I'm out at Brooklyn. Now I'm down in Tribeca, right next to the Narrow. But I'll be hood forever. I'm the new Sinatra. And since I made it here, I can make it anywhere. Yeah, they love me everywhere. I used to cop in Harlem. All of my Dominicanos right there up on Broadway. Pulled me back to that McDonald's. Took it to my stash spot, 560 State Street. Catch me in the kitchen like a Simmons whipping pastry. Cruising down A Street. 도시의 첫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대되는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음악과 함께하는 도시 이야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자, 이제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음악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 이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도시 하면, 특히 세종시처럼 계획도시 하면 길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길을 만들고 길에 따라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데 도시와 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도시와 길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육로를 통한 어떤 그 실크로드, 역사적으로 보면 실크로드도 있고, 그리고 바닷길도 있고, 해상 무역을 위한 바닷길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길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이제 형성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조금씩 번화가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건축물들도 이름이 많이 생기지만 무엇보다 길의 이름들이 요즘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유명한 길들이 있죠. 가로수길 있고요. 가로수길에 또 이어서 경리단길도 있는데 요 이름들을 패러디한 느낌으로 각 지역마다 여러 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길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가로수길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요. 가로수길. 네, 좁은 골목들에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카페나 맛집들을 많이 찾아가곤 합니다. 거기 메인 맛집들 많이 있죠. 맞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혹시 다니는 길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넷이서 같이 다니진 않는데 같이 다니진 않죠. 따로따로 다니죠. 테헤란 로도 어떻게 보면 길로자니까 그런 쪽 아주 다니면서 맛집을 보통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테헤란 로를 다닌다는 거 보니까 그냥 동네 다니시네요. 원래 안 갑니다. 길을 진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안 가요. 정답입니다. 애초부터 복잡한 길이 생겨날 때는 집부터 생겨서 그 사이로 길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듣긴 들었었는데 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다양한 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뭔가 도시 구조 안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 반면에 도시 계획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도시 길도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유럽의 소도시의 뒷골목을 보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길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서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도시 구조에 있어서 뭔가 방사형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를 보면은 개선문을 중심으로 굉장히 방사형 형태의 도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국가 권력이 어떻게 그 지역을 뭔가 투영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게 사실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내비를 잘못 찍어서 이상한 데로 갔을 때 어차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할 때 그 로마도 방사형 도시인가요? 로마는 방사형 도시는 아니고요. 사실 그 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 당시에 유럽에서 로마 자체가 문화나 예술,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부터 뭔가 그런 것들이 퍼져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 다른 뜻이구나. 네. 사실은 뭐 길 하면 저는 어릴 때 기억으로는 골목길에 대한 기억도 많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오징어 게임 같은 맞아요. 예, 드라마를 봐도 그 골목길에서 놀던 어린 시절의 게임들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골목길이 생각보다 이제 찾기가 쉽지가 않게 됐어요. 이 계획도시가 많아져서 그런지 요즘 그 골목길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성장과 개발 위주 방식으로 도시 공간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조금 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도시 전문가라든지 건축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세종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머무는 공간, 그리고 가로변, 그리고 골목길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치를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쌍문동에서 이렇게 앉아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막 대화도 하고 맞아요. 지나다니는 맞아요. 사람들도 보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골목길의 어떤 장점들인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들은 좀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세종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그 행정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된 계획도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세종시의 길들은 굉장히 잘 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세종시의 길은 어떤가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그리고 주택과 공원들로 이루어진 주거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계획도시다 보니까 뭔가 삭막하거나 차가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공원이라든지 나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조성하면서 따뜻한 느낌으로 공간들을 구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오히려 흐름 중심의 교통 체계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둬서 도시 공간을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세종시에서는 그러면 사실상은 골목길을 만나기는 좀 쉽지가 않네요.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골목길보다는 또 공원 같이 또 다 같이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도시 계획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활동적인 공간을 또 세종시에서 충분히 마련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공간도 좀 기대가 됩니다. 내게 말하지 않았죠. 그대를 떠난 예전 사람과 참 많이 닮아서 나를 만난 거라고, 내 모습에 숨겨진 그녀에 이끌려 머문 거라고. 그와 같던 곳에 갔나요? 그곳에서 날 보면서 그와 함께 했었던 시간을 추억했나요? 날 사랑하지 말아요. 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대 맘을 믿고 싶어 하면 그땐 어떻게, 혹시라도 그가 돌아온다면 나는 또 어쩌죠. 보낼 수 없다면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녀와 닮은 그대 때문에 나 역시 쉽사리 빠져든 게 된걸요. 늘 가슴 한 구석에 그녀의 자리를
비워둔 채로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울린 일이 맘에 걸려 대신 그대에게 더 잘하고 싶었었나 봐. 날 사랑하지 말아요. 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대 마음을 믿고 싶어 하면 그땐 어떻게 혹시라도 그가 돌아온다면 나는 또 어쩌죠. 보낼 수 없다면 다시 길들여지는 게 다 잊고서 시작하는 게 상처될까 원할수록 겁이 나. 사랑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안 돼요. 서로 외로움이 외로움을 키울 뿐이죠. 그대 안에 내가 그보다 크면 내 속에 그대가 그녀를 다 지우면 와줘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요. 여행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도 많고요. 실제로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꼭 그 유명한 건축물들 만나면 그 앞에서 서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그렇죠. 사실 뭐 여러 가지 풍광들보다 건축물에서는 꼭 찍어야 되는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라든지 또 스페인에 가면은 뭐 가우디의 성당, 지금 짓고 있는 성당 앞이라든지 뭐 알브람 궁전 뭐 많죠. 호주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축에서 그렇게 꼭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건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삶을 대변하는 어떤 집적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는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건축물로 하여금 그 공간의 정체성과 여러 가지 장소성을 대변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건축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건축물은 삶과 연관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색이 좀 나온다라는 말이 좀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를 둘러싼 그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세종시도 전국에서 많은 건축학도들이 견학을 막 올 만큼 특화된 건축물들이 또 많다고 해요. 오면서 혹시 눈에 띄는 건축물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오다가 봤는데 정육면체 큐브 모양 건물을 이렇게 봤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데 대통령 기록물에 국세가 찍혀 있는 점에 착안해서 국세 보관함을 모티브로 건물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네모 반듯한 그 집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모양이 바뀔 때마다 건축이 굉장히 고난이도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는 건물 자체가 그 책을 펼친 모양의 국립 세종도서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멀리서도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조금 더 그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젊은 도시인 만큼 그 각 그 역할에 맞는 또 건축 모양으로 굉장히 성의 있게 만든 느낌이 있어서 보는 동안 재미도 참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을 찾아서 투어로 오는 관광객들이 또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건물들이 아주 특이한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 건축물은 도시의 품격을 좀 높이는 그런 건축물이 되는 것 같고 도시를 살리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대중 매체에 많이 소개된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외부 그 벽면이 그냥 저희가 보는 일상적인 평면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인면의 모습이 아니고 굴곡이 진 어떤 판넬들로 이루어진 그게 지어지기 전에 빌바오는 어땠는지. 빌바오 같은 경우는 1970년대 공업 지역으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되었던 어떤 지역이에요. 스페인의 한 도시인데 그 이후 1980년대가 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철강 산업 자체가 아시아권으로 그 주도권을 뺏기면서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됐는데 그 이후 어떤 그 지역 분리자들에 의한 어떤 테러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더욱더 이제 쇠퇴하게 됐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산업 자체가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를 해서 그 지역 활성화에 굉장히 도모를 했다고 합니다. 빌바오 이펙트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킨 건물이거든요. 네, 그런 건물들이 생겨남으로 해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도시가 더 풍성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빌바오가 한때 쇠락을 했다가 다시 또 전성기를 맞았다고 하니까 더욱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쇠락했던 곳을 허물지 않고 새롭게 가꾸는 곳이 많아졌잖아요. 서울의 뭐 북촌 한옥 마을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연남동 같은 경우도 원래 있었던 건물에 새롭게 또 무드를 형성하면서 젊은 층을 많이 끌어내기도 하고 이런 도시 재생을 통해서 도시의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재생은 아무래도 굉장히 도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무래도 원래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산업시설물이나 아니면 오래된 건물들 또는 또 오래된 옛길, 앞서 말했던 그런 골목길 등을 보존함으로써 그게 이제 이 도시의 어떤 그 정체성 그리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되는 것이죠.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또 건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래를 또 바라보게 되고 미래 건축 이야기 중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하게 되고 친환경 건축도 미래에는 굉장히 필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혜원 씨는 우리 흰 씨는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이사를 간 경험이 좀 많은데요. 그중에 뭔가 따뜻하고 안락한 느낌을 가장 받는 느낌이 약간 채광. 채광. 네, 채광 느낌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광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남향이 좋다. 뭐 그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네.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음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밤낮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암막 커튼을 또 사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남향은 피하게 되는. 피해야죠.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주거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데. 그죠, 그죠. 태양은 피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내가 사는 집이 환경에도 해가 되지 않고 에너지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면은 그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에너지와 환경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래형 건축 모델로서 그린 빌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건축 모델 자체가 주변의 환경을 이해하면서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아이템으로서 주변에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IT 기술하고 접목되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미래 도시의 많은 기술력들이 뭐 실생활의 효율성 이런 것들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젊은 도시인 이 세종시에도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세종시 고운동에 들어선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인데요. 제로 에너지 건축 요소 기술 적용을 통해 동일 규모 아파트 대비해서 에너지 절감률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하우스, 혹시 패시브 하우스 아시나요? 네, 들어본 적 패시브 할 때 그 패시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어떤 단열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로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좋겠다. 한옥도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건축 공법으로 자리 잡은 게 건축 양식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기법의 장점들을 많이들 또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친환경 설계 기법은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배울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려대장경 아시죠? 네. 그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의 장경판전이라는 공간인데요. 목재 경판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독특한 방식을 채용을 했다고 해요. 어허.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네. 산이 많은 지형적인 위치는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통풍? 산이 많으면은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지 않을까? 맞아. 추워. 그렇죠. 군대 가면 추워.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옥새바람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 대장경 같은 경우는 가장 그 해인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통풍이 굉장히 잘 되는 어떤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건축물 안에 보관돼 있어요. 공기 유통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기의 어떤 흐름 자체를 이해하면서 그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러한 대장경이 보관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활용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 뭐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동서양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동양과 서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접근을 하는데요. 네. 서양 같은 경우는 자연을 직접적으로 공간에서 바로 접촉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심 공간이 하나 따로 있고요. 어허. 그리고 그 중심 공간을 주변으로 해서 복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외부와 접하는 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 공간은 이 집의 최고의 권력자가 머무는 공간이에요. 어허. 자기 자신을 좀 더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옥이나 이런 공간들을 보면 외부와 함께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서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연에 대한 것들을 방어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입을 차단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전 저희 건축물의 형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외부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주변에 있는 한옥 건축물에도 보시다시피 툇마루, 대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그 전통의 건축물 자체는 거의 자연하고 함께하는 듯한 그러니까 숨을 쉬는 어떤 공간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텐마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주무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예, 맞아요. 바뀌니까 들어오라는 어르신도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닌지 바뀐지.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닙니까 바뀝니까 거기? 한국의 구 건축 같은 경우, 한옥 같은 경우에는 안과 밖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동양 사상 자체가 뭐 무의자연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어떤 개념 자체로 건축 공간을 바라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한옥으로서 구현이 된 거죠. 최근 그 세종시의 단독주택 단지에서도 지금 이 마을도 뭐 그런 것 같고요. 전통 마을의 느낌을 살린 단지가 있는데 이 마을 이외에도 또 있는 거예요? 길마당 마을이 대표적인 곳인데요. 네네. 우리 전통의 이미지와 그리고 한옥을 현대적으로 좀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반영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안길, 샛길, 고삿길 등 크고 작은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소통을 또 하고 그리고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나 뭐 어떤 그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 전통의 모습들을 드러날 수 있게끔 했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사실 설계 공모 당시에도 이불이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이 공모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사실 각각의 어떤 주택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자연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개념으로 공간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건축 계획할 때 그 건축 자체가 건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이제 환경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길들과 뭐 이런 나무, 뭐 쉴곳 이런 것들 다 함께 조성을 했다는 게 굉장히 멋진 것 같고 한번 둘러보고 싶습니다. 자, 세종시 젊은 도시이다 했는데 평균
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이 도시의 나이가. 얼마 안 돼 보여. 되게 젊은 느낌이 그죠? 들어가지고 한 네. 30대, 20대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허, 대략 맞습니다. 전국 평균인 43세보다 무려 6세나 젊은 37세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힌다고 해요. 이렇게 젊고 역동적인 도시라면은 스마트 시티에도 최적화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스마트 시티. 그렇네요. 높은 기술력을 통한 편리한 도시를 표방하는 스마트 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허. 혹시 스마트 시티 들어보셨나요? 아직 좀 생소하긴 생소해요. 해요. 예. 네.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시도와 새로운 해법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인 도시를 좀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효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솔루션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세종시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없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맞습니다. 근데 쓰레기 별도의 어떤 차량이 있지 않고 이게 클린넷이라는 어떤 그 쓰레기를 넣는 어떤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전체적인 쓰레기를 집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고 해요. 아, 뭐 스마트 시티 해가지고 좀 생소한 단어 때문에 굉장히 미래 도시 같았는데 실제로는 뭐 실생활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우리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기술력이 이제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똑똑하고 따뜻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헤어질 줄은 알았어 처음이란 이유로 부족한 게 많았겠지 나에겐 잊지 못할 기억인데 함께한 시간의 마지막이 겨우 그런 이유가 됐어 이렇게라도 내게 맘을 전하고 싶어 힘들긴 했지만 고마운 맘뿐이라고 널 마주한 그 처음을 기억해 눈을 감고 떠올리면 아직도 내 맘이 설레와서 수많은 밤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아련해서 떠올릴 수 없어도 기억할게 변명하자 넌 아닌데 끝이 너무 쉬워서 하지 못한 말이 있어 너를 정말 사랑했었어 결국 헤어졌지만 다시 돌아가 널 만나 사랑했을 거야 널 마주한 그 처음을 기억해 눈을 감고 떠올리면 아직도 내 맘이 설레와서 수많은 밤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아련해서 떠올릴 수 없어도 넌 아무렇지 않게 나를 잊어간대도 내 진심을 꼭 알아줬으면 해 널 마주한 그 처음을
네, 이번에는 도시 활력소 공원과 광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골목길이 없을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을 이 계획도시의 장점이죠. 이 공원, 광장 이렇게 함께 모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또 계획해서 도시 안에 넣었을 텐데요. 이 빽빽한 빌딩 숲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사실 그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잠시라도 이 푸른나무, 꽃 이런 자연 경관을 조금 휴식의 시간으로 만끽하기 위해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고는 하는데 어때요, 혜원 씨는? 저는 공원은 도시 속의 자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나무 위에 새도 있고 또 곤충들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또 예쁜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또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과 광장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공원과 광장의 공통점은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인체로 비유하자면 인체의 폐의 역할을 하는 오,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하네요. 중요하네요. 네. 사실은 뭐 광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공간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예, 자주 만나기도 쉽지 않은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고대 유럽 도시에서는 이 광장과 함께 도시가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광장을 통해서 모든 문화 활동, 그러니까 문화가 시작된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뭔가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민주주의가 꽃핀 어떤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광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광장이 사실 그 모임이나 집회 같은 약간 사회적인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공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휴식에 가까운, 휴식의 기능이 강한 곳인 것 같습니다. 벤치가 있고요, 일단. 나무 그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잔디가 있어서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은 광장하고는 다르게 좀 세대별로도 위치적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활용하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종묘공원 같은 경우, 종묘공원은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앉으셔서 그 바둑이나 맞아요. 장기를 장기도 두시고. 장기를 두시고 예. 맞아요. 그런 류의 어떤 세대가 형성돼 있는 반면에 홍대 놀이터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트렌디하죠.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공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또 종묘공원과 홍대 놀이터는 굉장히 다른 어떤 같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저도 홍대 놀이터를 가끔 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저도 버스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 다른 분들께서 버스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 예전에는 그렇게 막 공식적으로 진행되진 않았는데 최근에 그거를 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엄청 거기를 많이 네, 맞아요. 그런 뭐 사실 무대가 공원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여유를 즐길 때 또 음악도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 플러스가 됐었는데 뭐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홍대 놀이터 같은 경우도 검열소로 바뀌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도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사실 역할과 기능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도 많이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네요. 그죠? 아무래도 최근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네. 사람들이 그 밀집하는 어떤 실내 공간보다는 외부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최근에는 공원 이용률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쉬는 시간에 실내에 있기보다는 외부에 나가서 뭔가 햇빛도 쐬고 그죠. 사람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즐거움을 느끼곤 하는데 특히 요즘 공원이나 어떤 외부 공간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오다가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창문을 딱 내렸는데 건물들 사이로 공원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세종시에. 요즘은 도시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수공간, 그러니까 뭐 호수공원이나 또는 물이 있는 공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도 물을 보면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걷고 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요즘엔 도시계획에 미리 이렇게 공원들을 다 호수공원이나 수공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신도시에는 그래서 호수공원들이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에는 호수공원이나 또는 그 호수 주변으로 어떤 그 상업시설들을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호수공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예.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른 아지랑이 기분 입으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 섰다 기나긴 밤시가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 안 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몸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몸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일렁이며 떨고 있는 초라한 마음은 흐르는 물에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몸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몸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사르르르르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던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만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파랗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몸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몸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사르르르르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던 넌 자, 앞에서 사실 그 여행에 목말라 있다.
해외 여행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고 가야겠다라는 계획도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세계 여행을 가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 나라를 순위로 보면은 네.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터키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어허. 방금 말씀하신 나라들이 저희가 어릴 때 그 부르마블이라는 게임에서 많이 봤던 나라인데요. 맞아요. 거기에 그 도시들이 진짜 딱 머리를 지금 다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로마 쭉쭉 지나고 마지막에 이제 터키 이스탄불까지 이렇게 딱 지나는 느낌. 터키만 보더라도 워낙 그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유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인류 문명의 노천 박물관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세계 유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시가 알려지고 그리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인간 욕심 때문에 이런 문화유산들을 좀 지켜야 되는데 사실 도시를 발전시킨다, 뭐 개발한다라는 목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문화유산 좀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개인으로든 아니면 단체로든 뭔가 막 낙서가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막 아쉬움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여러분 영국의 리버풀 아시죠? 알죠. 네, 리버풀 알아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축구의 어떤 종주국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2004년에 그 리버풀의 어떤 건축 양식이라든지 도시적인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 문화유산의 등재가 2004년에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도시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축구 경기장도 크게 지어져는 계획이 세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도시적인 이러한 가치를 훼손한다는 판단 아래 그 등재에서 제외가 됐다고 해요. 아이고. 그런 경우가 있구나.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데요. 저희 안동에 있는 임청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곳은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앞쪽으로 철도가 지나가면서 옹벽이 세워졌어요. 문화재 앞에. 아마도 일본은 이제 뭐 길을 끊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임청각에 가봤었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 풍경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앞에 이렇게 옹벽이 세워져서 그 위로 그 열차가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그 허물고 다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원 사업이 또 네. 진행 중이군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이 선조들의 정신과 정기, 뭐 매우 네, 네. 중요한데 네. 문화유산을 외형적으로 잘 보존하는 것 못지않게 문화유산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가치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도 다들 배웠잖아요. 네. 인류의 지혜와 삶, 정신, 어허.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유산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이러한 문화재의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형태, 어떤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 어떠한 생각이 담겨져 있고 어떠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유산들을 저희가 가슴 속에만 담고 있기는 너무 아쉽고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더 앞으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을 지키고 노력하고 가꾸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는 미래유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인 우리 후손을 위해서 도시 곳곳에 담긴 문화유산의 가치를 잘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우리 것을 남기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참 아름답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종시가 진짜 인상적인 게 이름부터가 뭔가 딱 멋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종. 약간 그게 약간 혹시 제가 생각했던 그분이 떠오르는 게 혹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굉장히 어이없게 세종대왕이 고향이 대전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세종대왕님. 사실 알아보니까 이 세종 특별 자치시는 사실 그 공모로 이 이름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의 영향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저는 세종대왕을 단연 꼽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셔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이라는 그런 질문에 세종대왕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도시 공간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 같고요. 세종시 도시건설 목표 자체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목하에 어떤 도시 계획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네. 세종시는 실제로 세종대왕의 정신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요. 도시 여기저기에 한글과 관련된 어떤 디자인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요.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세종대왕의 여민 정신을 계승해서 여성, 노인, 아이, 그 약자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도시. 그런 세종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아, 멋집니다. 네, 멋져요. 실제로 세종대왕을 모티브로 한 컨텐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독자적인 문화유산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종의 어를 계승한 도시답게 동 이름, 학교 이름도요 한글로 짓고요.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나 전시 같은 것도 열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세종대왕님 보시면 되게 기뻐하시겠네요. 엄청 기뻐하시겠죠. 얘기를 해보니까 문화유산은 유적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양한 방향으로 도시에 남기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도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한옥, 세종 한옥 마을입니다. 한옥이라는 소중한 유산을 간직하면서 진화된 현대식 한옥 마을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도시의 한옥.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좀 도시 생활에 찌든 모든 것들이 좀 씻겨 내려가는 유유자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한옥에 살고 싶은 그 로망을 요즘 친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저희 엄마가 엄청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한 표현 좋습니다. 솔직한 표현 좋아요. 예. 그래도 참 볼 때 이 목재들이 많이 보이면 안정감을 좀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한옥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나중에 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관리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사무실을 이사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쓰던 곳이 삼청동에 있는 한옥이었어요. 오. 그래서 사무실을 한옥으로 쓰면서 혜원 씨가 말씀하신 그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많이 이제 그 요소들이 좋아져서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관리가 어렵지는 않고 조금은 편리하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건축이라는 것이 최신식으로 지어도 관리는 늘 필요한 것인데 맞아요. 늘 이렇게 뭐 잘 지켜주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한옥은 그래도 이 자연적인 어떤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위험하지 않게 잘 변화하는 집인 것 같아서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들기는 드는 멋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음악과 함께 도시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세종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문가들과 나눴습니다. 멜로디와 세션 그리고 보컬이 함께 하나의 노래를 완성하듯이요. 도시의 여러 공간들이 저마다 제 역할을 충실하게 잘 이어나가서 멋진 도시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행복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더욱 잊지 않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종시가 그런 미래 도시 중에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들과 음악들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치면서 또 다른 이런 기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색 빛으로 물든 사람들의 표정과 힘없는 발걸음 나와 다를 것이 하나 없어 But you don't have to be unaltered. We are golden, feel this freedom when you thought you could do everything. We were golden, feel our
to play with.